오좋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구피 합사어종입니다. 박수! 박수 왜 치시죠? 물개라서요. 구피 합사어종 물개인가요? 가능합니다. 가능한가요? 진심으로요? 물개 뱃속에서요. 물개 뱃속에? 자, 각설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오늘 구피 합사어종에 대해서 추천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뭐 조건 같은 게 있나요? 뭐 명확하게 조건은 없지만 이제 제 기준에서 주관적인 기준에서 예. 두 가지를 잡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두 가지가 뭐죠?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이론적인 부분을 토대로 할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저희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이 영상에 나오는 어항은 제가 지금 3개월째 합사를 시도 중인 어항입니다. 뭐 이제 시도라기보다는 이제 합사가 잘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합사 어항을 운용하면서 죄송합니다. 해당 요청에 대한 결과를 찾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시리가 나오네요. 이 어종들을 합사 난이도 상중하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합사 어종 모두 설명드린 후에 합사할 때 주의사항이나 저만의 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보시죠. 자, 난이도 하부터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왜 합사 가능 어종이 아니라 난이도 하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죠? 우선 예를 들면 구피도 구피끼리 싸웁니다. 근데 다른 어종과 자연이 아닌 우리의 어항 속에 사는데 합사가 100% 이루어진다 라는 개념은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사가 쉬운 어종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난이도를 하로 책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난이도 하 어종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첫 번째로 플래티입니다. 플래티는 구피와 같은 솜사리과 어종입니다. 근데 물론 구피보단 조금 더 덩치가 크게 자라는데요. 뭐 습성도 비슷하고 먹이 먹는 것도 비슷하고 되게 구피랑 잘 섞여서 지내는 어종이기 때문에 추천을 첫 번째로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플래티 말고 또 두 번째로 어떤 어종이 있을까요? 자, 두 번째로는 몰리입니다. 몰리. 자, 몰리도 솜사리과 어종이고요. 또한 성격도 되게 온순합니다. 플래티처럼 온순하고요. 자, 일단은 이제 몰리는 특이한 게 있어요. 뭘까요? 뭔데요? 이끼를 먹습니다. 그러면 어항 관리에 조금 더 용이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또 그건 아닙니다. 되게 잘 먹진 않아요. 지금 영상 나갈 건데요. 톡톡톡톡 이렇게 먹습니다. 먹는데 대충 먹고 가요. 뭐 알지터나 뭐 이런 플래코 종류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뭐 먹는 모습을 종종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 안 먹는 것보단 낫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몰리랑 플래티랑 합사가 가능한가요? 네. 그럼 오늘 소개해주는 거는 다 같이 키워도 무방하다. 네, 근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딱 하나. 합사를 할 때 지금 오늘 설명드리는 건 구피와 함께 합사하는 게 어쨌든 주제잖아요. 예. 구피가 주잖아요. 네. 타 어종보다 구피의 개체수가 적다면 합사가 어렵습니다. 메인이 구피고 구피에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살짝 이렇게 조미료를 쳐줄 아이들이 플래티, 뭐 몰리 이런. MSG. 자, 세 번째로는 카라신과. 자, 근데 카라신과라고 해서 다 키울 수 있냐? 합사가 다 되냐? 절대 아닙니다. 카라신과에는 뭐 매티니스라든지 뭐 피아냐 이런 무시무시한 강력한 그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카라신과라고 해서 막 무조건 다 키우고 이러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카라신과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키우는 어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수초어항에서도 많이 키우는 물고기인데요. 카디날 테트라, 러미노즈 테트라, 그리고 뭐 블랙네온 테트라. 자, 이런 균형을 이루는 소형 카라신과 이런 어종들은 뭐 당연히 추천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카디널 테트라를 제가 정말 좋아하긴 하는데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또 이제 근데 맥락이 되게 신기하시네요. 예, 저는 저세상 맥락입니다. 펜세피쉬나 산타마리아 뭐 화려하진 않지만 이제 머리 부분부터 꼬리까지 모두 스트라이프로 쫙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화려하기만 하는 애들만 있으면은 막 너무 정신이 없을 수 있잖아요. 섞여 들어가는 또 균형도 이릅니다. 역시 균형이 최고죠. 뭐 이런 애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예. 잉어과. 잉어요, 잉어. 예, 근데 또 잉어라고 해서 또 다 되느냐? 아닙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잉어빵도 합사가 가능한가요? 닥치시죠. 소형 어종이 있고 또 잉어도 대형 어종이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일단 첫 번째로 라스보라. 라스보라에서도
추천드릴 만한 건 헤테로몰파, 그리고 라스보라 갤럭시, 라스보라 행겔리, 초호황에서도 많이 키우는 녀석이죠. 마지막으로 잉어과에서 이제 체리 바브, 좀 작은 편이에요. 체리 바브는. 네, 이제 엄청 밝은 색은 아니고 또 수수하기 때문에 그런 매력이 있는 친구입니다. 자, 5번째는 플레코. 우리 만호가 좋아하는 플레코. 예, 플레코 제가 좋아합니다. 플레코에서 또 모두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대형 플레코들. 근데 플레코는 이제 보통 뭐 같은 어항에 합사를 하다 보면 이런 장면들이 보통 많아요. 뭐 유목에 붙어 있던가, 유리에 붙어 있던가, 여과기에 붙어 있던가, 바닥에 붙어 있던가. 그러니까 구피를 함부로 먼저 막 사냥을 하거나 해치는 행위는 보통 없다는 뜻이죠. 원래 플레코는 이끼를 먹고 사는 걸로 유명하죠. 예. 스피룰리나나 뭐 아니면 알지 뭐 이런 사료를 일부러 주기도 하죠. 그래서 어항에서 이끼 제거에 탁월하고요. 청소도 잘하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구피와 함께 싸우거나 마찰이 생길 만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플레코도 추천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플레코가 합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자면 우리 만호가 좋아하는 안시, 롱핀 쇼핀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안시랑 뭐 땡땡이라 부르죠. 스노볼 플레코 그냥 맞으실 때 소형 플레코를 입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번째 뭐가 있죠? 6번째는 코리도라스입니다. 네, 코리도라스도 이제 하층권에 서식하는 물고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코리도라스 이 매니아층은 상당하죠. 되게 물속의 강아지라고도 불리죠. 성격이 난폭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겁도 되게 많고 막 도망다니기 바쁜 친구들이죠. 하층권에 서식하기 때문에 구피와 합사가 가능한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코리도라스는 보통 되게 귀하신 분들입니다. 비싼 종들은 비싼 애들끼리만 키우는 게 좋기 때문에 비교적 분양가가 저렴한 뭐 팬더, 화이트 팬더 뭐 이런 코리도라스들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동물을 값어치로 막 판단하고 그러죠, 그게 당신? 아니라 진짜 판단한 게 아니라요. 오, 이 쓰레기네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난이도 하 이 정도로 알아봤고요. 난이도 중. 난이도 중으로 선택한 개체들은 제가 뭐라고 함부로 정한 건 아니고요. 제가 해보면서 좀 되게 구피들과 막 싸웠다 이런 사례가 있던가 아니면 성격이 좀 까칠한 편이거나 원래 좀 센캔데 생각보다 의외로 구피와 잘 지내더라 이런 애들입니다. 첫 번째 뭐가 있나요? 엔젤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서 아이 저 미친놈 봐라, 엔젤이랑 구피를 키운다고? 정신이 나갔나? 에이 하고 지금 뒤로 가게 누르실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생각보다 잘 지냅니다. 진짜로요. 엔젤은 애초에 성격이 더러운 애들은 아닙니다. 지들끼리 싸우긴 하죠. 수컷끼리 암컷을 서로 지키기 위해 싸운다던가 서로 이제 영역 때문에 싸우거나 하는데 원래 이제 소형 어종들을 막 괴롭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키우시다 보면 엔젤이 그 표정, 엔젤 특유의 그 멍 때리는 표정 있잖아요. 그러고서 구피한테 이러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엔젤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호기심이 되게 많은 애들이라 직접 똥인지 된장인지 가서 봐야 돼요. 먹진 않지만. 근데 그러다 보면 뭐 톡톡 건드리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으로 온 거예요 지금. 물론 이거는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합사를 시도를 하셨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하시면은 당연히 분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개체마다 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중으로 넣은 거예요. 아예 안 되진 않지만 합사가 가능은 하다 이런 애들인 거죠. 그러면 엔젤 말고 또 어떤 것들이 또 같이 키우면 또 예쁘장하니 괜찮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물고기인데 콩고 테트라. 근데 콩고 테트라는 좀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좀 합사가 어려울 수 있어요. 콩고 테트라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제 보통 분양되는 좀 어린 개체들은 이제 구피와 비슷한 크기인데 크면서는 좀 자라요. 뭐 아직까지는 유해 사태를 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되게 아름다운 애들이고 이 발색, 이런 오묘한 발색 콩고 테트라가 아니라면 누가 감히 낼 수 있겠는가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콩고 테트라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제 제브라 다니오. 제브라 다니오 되게 많이 키우시는 종일 거예요. 근데 얘네가 성격이 조금 몰려다니면서 때리는 스타일. 건달까지는 아니고 반달 정도? 그쵸, 뭐 혼자는 못 때리는데 애들 꼭 옆에 이렇게 있어야. 양아치 당신 같은 애들. 예? 자, 그리고 또 잉어과에서 로즈라인 라스보라. 이 녀석이 로즈라인 바브라고도 불리고요. 보통 바브류는 잉어과이기 때문에 로즈라인 바브라고도 불리는데 몸이 긴 형태입니다. 머리 쪽이 빨개요. 그래서 로즈라인이라고 빨간 줄과 검은 줄이 또 같이 공존하기도 하고요. 크기가 좀 큰 편입니다. 그러면 그
빨간 줄, 뭐 검은 줄 이게 공중에서 로즈 라인이라고 하는데 뒤에 바보는 뭔가요? 바보요. 바보인가요? 바보? 닥치세요, 바보 새끼야. 로즈라인 라스브라. 이 녀석은 구피보다는 크게 자란 녀석인데 생각보다 잘 지냅니다. 좀 빠른 편인데 뭐 구피를 건들거나 하는 모습은 지금까지 저는 보지 못했고,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난이도 중은 아까 전부터 말씀드렸었지만 어느 정도 물생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초보자분들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바로바로 제어가 가능하신 분들, 그러니까 얘네를 바로 분리시킬 어항이 있으시거나 그 정도의 능력, 재량,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추천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하는 녀석들이에요. 스마트라와 블랙테트라. 이제 뭐 몽크오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몽크오샤 좀 병아리 같아요. 색이 병아리 같지 않은데요, 생긴 게 병아리 같아요. 이게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린 병아리 그림하고 비슷합니다. 눈이 이렇게 보여. 우리 어렸을 때 그릴 때는 알지, 눈 한쪽만 보이는 거. 외눈박이. 애초에 이 녀석들도 뭐 크게 자란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합사가 가능하고, 뭐 아니면은 이뻐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합사가 가능하다고. 근데 성격이 정말 까칠한 애들입니다. 진짜 구피 막 패요. 구피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합사 가능한 온순하고 작은 애들 있잖아요. 다 죽여버립니다. 뭐 다 죽인다는 좀 과장된 표현이고요. 같이 키우다 보면은 유혈 사태가 벌어진다. 반드시. 이건 합사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는. 근데 왜 난이도 중에 넣어? 뭐 할 수야 있겠죠. 하자면 하겠죠. 하자만 한다. 막 구피 50마리에 수마트라 3마리 뭐 이렇게 하면 하겠죠. 근데 그냥 그렇게 할 거면 왜 하는가? 더 좋은, 이쁘고 아름다운 조합들이 있는. 네, 굳이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난이도 중이었고, 그럼 이제 난이도 상으로 가 봅시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난이도 상입니다. 뭐가 있나요? 우선은 난이도 상은 합사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합사를 피하면 좋다라는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이 중에서도 키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사실 저희가 합사를 되는지 안 되는지 실험 목적으로 키울 게 아니고 일반적인 물생활을 할 거라면 꼭 굳이 키워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키울 수 있는 애들이 많고요. 물론 뭐 오늘 설명드린 애들 말고도 뭐 키울 수 있는 애들이 더 있겠죠. 이론적으로나 저의 경험으로나.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그래도 궁금은 한데요. 어떤 녀석이 대표적일까요? 대표적으로요. 예. 뭐 일단은 시클리드, 아, 흔히 아는 말라위, 뭐 탕어, 남미 시클리드. 처음에 데려올 때는 작을 수 있지만 보통 중대형, 뭐 맛있는 간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시클리드는 공격적인 성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쵸, 연역 싸움도 심하고 뭐 구피가 앞에서 거슬린다면 그냥 뭐 쳐내는 거죠. 바로 그냥 쑥청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시클리드 외에도 다른 애들 또 금붕어, 잉어 이런 애들은 입이 크죠. 그냥 호로록 들어갑니다. 마셔버리나요? 마셔버립니다. 그냥 진짜 지도 모르게 먹는다고 하네요. 아, 뭐 그 외에도 당연히 뭐 엘리게이터 가 종류, 뭐 나이프 이런 대형어 당연히 안 되고요. 기수어, 베타, 브라미, 뭐 그냥 웬만한 애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다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사실 CRS 영상도 몇 번 올렸었잖아요. 슈림프 종류는 같이 합사를 하면은 어떤가? 뭐 좀 예외적인 얘기지만 예. 슈림프류 구피 입장에서만 바라본다면 합사가 가능하죠. 구피가 당하진 않으니까요. 근데 저번에도 만호가 말했다시피 슈림프류는 구피에게 먹이급여를 게을리한다면 그냥 맛있는 또 간식이, 구피의 간식이 이번엔. 그래서 번식도 당연히 어렵고요. 슈림프류, 그러니까 슈림프를 제대로 키우시고 싶으시면 슈림프만 키우시길 권장드리고, 어항 내에서 구피와 합사를 한다는 개념은 가능하시죠. 그 외에도 뭐 팁 같은 게 있으신가요? 뭐 일단 주의사항과 함께 팁을 말씀드려야겠죠. 예. 아무래도 주의할 게 좀 많죠. 자, 그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피의 개체수를 타 어종 개체수보다 많게 합사를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구피의 개체수가 많다면 함부로 덤비거나 싸우거나 이런 일을 조금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물의 여과력입니다. 일단 물이 좋으면 개체들의 컨디션이 좋아요. 합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마리수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합사를 하다 보면 얘네가 습관적으로 뜯어먹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잡식성이기 때문에. 미약한 상처 이런 것들은 여과력이 좋고 물이 좋다면 금방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뭐 스펀지 여과기 하나를 사용하셨다면 서브 여과기로 뭐 스펀지를 하나 더 추가하시던지
해주시던지 뭐 단지하게 이렇게 해주시던지 이런 식으로 좀 여가력을 높여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은신할 수 있는 곳을 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개체들은 숨어야겠죠. 만약에 수초왕이라면 수초를 많이 심어주시고, 수초왕이 아니고 그냥 뭐 탱크왕이다 아니면 뭐 그냥 일반 바닥재 샌드왕이다 이러면은 일반 판매되는 은신처들 있잖아요. 뭐 은신처, 돌, 유목, 토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비치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먹이를 항상 제때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5분 이내에 먹을 수 있는 양을 하루에 원래 2회 주셨다면 3회 정도로 늘려주시고 조금씩 주되 자주,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환수도 당연히 게을리 하시면 안 될 거고요. 물이 안 좋아지면 얘네가 예민합니다. 그럼 많이 싸우게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다 하셨는데도 지느러미가 막 뜯겨 있다, 애가 눈이 하나가 없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냐, 같은 개체여도 원래의 성격이 아니라 좀 튀는 애들이 있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꼭 하다 이상한 놈도 하나씩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당신 같은 그래서 뭐 그런 개체들이 있으면 바로 찾아서 분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턱에서 나오는 바이브 잘 들어봤고요. 여러분들, 이 영상이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보았고요. 그 외에도 유익한 정보나 영상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